거래 정보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절차를 잠깐 보면 지정받은 다음에는 이제 뭐 하죠? 심사 기간이 3년인데, 아니 3년이래. 30일인데. 지정받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다. 요 승인 언제까지죠?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알아두실 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운영규정을 만듭니까? 받은 자가 운영규정을 만듭니까요? 받은 자. 받으려는 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우리 중개사법은 진짜 받은 자라고 하셔야 돼. 받으려는 자는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을 할 때 내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3개월 내 승인이니까 두 군데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입니다. 언제까지? 1년 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을 사업자가 운영할 때 지켜야 될 의무 3가지가 있다. 운영할 때 지킬 의무 3가지. 운영할 때 지킬 의무 3가지가 뭘까요? 개업 공인인계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에 한해서만 개공한테 부탁받은 것만 공개해라 이 말이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할 때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하나 더, 부동산 사장들이 있을 때 회원인 개업공인인계사를 차별을 둬서 공개되도록 해서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시라. 다르게 올려도 공개해도 안 되겠다. 올려줄 때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뭐요? 안 된다. 이렇게. 요 3가지 의무인데 이 3가지 의무인데 요 3가지 의무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녹색으로 칠해볼게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개공이지. 이렇게. 녹색으로 칠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색으로 칠했네. 개공으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렇게 냈다고. 이걸 어떻게 낼 거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아니야.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땡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게 됐으니까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러면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개공. 다르게 올리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사업자의 의무인데 별표 3개잖아요. 매년 출제돼, 매년. 그래서 내용이 요 3줄 정도 되는데 요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이다차라고 기억하는데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될 건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 이외의 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이외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개공 이외의 자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 걸린다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올려라. 개공. 그 다음에 다가 뭐예요? 이거 쉬워 이제. 다르게 올리면 위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도 위반,
그래서 사이다차다 그러고 무조건 나오는 거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세요. 밑에 있습니다만은 지정 취소 사유가 돼.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됨과 동시에 형사처벌감이야. 1항의 일반이야. 그래서 지치의 1항의 일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정 취소의 1항의 일반. 공부하고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여서 일단 사이다차 이렇게. 중요하죠. 핵심이 핵심.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인 개업공인인사는 망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거기다가 딱 올려가지고 계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바로 뭐예요?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알려줘야 되고 근데 이거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망에 올릴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 사유야. 두 개 중에 요게 간혹 나와. 이건 누구의 의무죠? 개공의 의무. 회원업소의 의무란 말이에요. 사업자의 의무고 이 사람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고 회원이고 여기는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런 회원인 개공은 다수가 있을 거고 여기가 여기다가 요 정보망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용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다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게 잘못하면 지정이 잘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이건 잠깐 암기하고 가죠. 지정을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 지정 취소다 그래요. 지정 취소 사유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정 취소 사유다 그랬는데 이게 밑에 있는 5개. 언제적에 지정이 잘릴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지치와 요게 이제 쥐포를 얘기하는 쥐포 지치와 부어놓은 사이다차는 1달러입니다. 부어놓은 사이다차는 1달러 1불입니다. 지금 1달러가 얼마 돼요? 한 1,500원 돼요? 1,600원이요? 1,400원이요? 아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막 1,000원 조금 넘어갔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온 1,400, 1,500 될 1,500원 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뭐게요? 여기 이거 보지 마시고 부는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적에 속여갖고 지정을 받은 거예요. 컴퓨터를 싸구려 갖다 놓고는 컴퓨터 비싼 거 갖다 놨다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잘하죠 그런 거. 부정, 지정.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정부에서 이렇게 1인당 얼마씩 주는 거 준다고 그러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주면 신발 살라고 지금. 진짜. 자, 운자는 뭐예요?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을 어떻게 했다고? 승인 받을 건데 안 받거나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거나 두 개. 운자가 승인 안 받았다, 위반했다. 두 가지야. 요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요. 근데 취소 사유지. 지치. 사이다차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이거 형사처벌이야 이거. 이랑 일반이라고. 이건 뭐야?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했다가는 취소다 이 말이에요. 1년 안에. 1년에 어디서 나오죠 이게? 원래 지정을 딱 해주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여기잖아. 안 했다가는 취소당한다 여기잖아.
이 협회가 이 정보망 한방 사이트를 만든 게 그게 오래됐어요. 협회가 만들어진 게 84년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회가 운영되는데 초창기에 협회가 이 정보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84년도, 5년도니까 뭐 인터넷이 막 그렇게 일반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 전망이 밝지가 않잖아. 그래서 지정을 바꿔서 설치 운영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되잖아, 지금.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그때 국토부에서 취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때는 막 인터넷이 막 깔리고 막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법에는 있는데 이게 활용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아마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한 90년대 초 정도에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인터넷이 일반화된 게 한참 뒤잖아. 좀 뒤잖아.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아놓고는 실제 안 했어, 설치를.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럼 취소 사유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정 취소 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냥 사정이 그러하니 그냥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취소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뭐예요? 불가능. 이게 뭐냐면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 말이에요. 불가능. 왜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을까? 이 정보망이. 네? 거래정보 사업자가 돌아가시면 끝이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일 수 있잖아. 근데 법인 사업자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해산하게 되죠. 그게 이거예요. 자,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망과 해산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요? 사망이나 뒤에 뭐예요? 해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법에 보면 사망과 해산이 거의 같이 다녀요,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망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5가지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 말이지. 근데 취소가 되면 지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데 요 5가지 중에서 취소당하면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게 돼서 원래는 청문을 한다고, 청문. 청문 해보셨어요? 청문은 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청문회하고 비슷하면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청문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잖아. 그 중개업소 운영하다가 등록 취소당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중에 급이 있어서 과태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한 번씩 내볼만 해 이거 과태료. 근데 영업정지가 있어. 영업정지는 이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고 그래. 이거 진짜 웃음이 나올 수 없지, 이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격 취소지.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자가 붙은 것은 이거 하기 전에 청문을 한단 말이에요, 청문. 그러니까 얘기를 세게 들어줘야 돼. 거창하게 들어줘야 돼.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문을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고, 이거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못 해요. 새로 해야 돼. 이걸 절차라고 그래, 절차. 근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청문보다는 한 등급 아래야. 그걸 법률 용어는 의견 제출이라고 그래요. 얘기 한번 해보시지. 이 정도야. 듣는 둥 마는 둥 뭐 이래요. 말을 하라고 그래 놓고는. 근데 청문은 뭐예요? 요건 좀 들어야 돼. 막 그래서 불러다가 언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를 직접 듣고 막 얘는 그냥 서류 내고 끝이야. 이 정지가 그래, 정지가. 과태료는 이거보다 싸죠. 이것도 의견 제출이야. 의견 제출 싸. 이건 약해. 그러니까 요거 취소잖아. 취소라고 걸려 있잖아, 글자가. 그 뭘 거쳐야 된다?
청문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청문. 이렇게. 청문 사유야 이게. 그런데 요 중에서 취소는 취소지만 청문하기에 무섭고 겁나는 게 하나 있죠. 이런 5가지 취소 사유 중에서 하려고 그러면 무섭고 겁나는 게 하나 있잖아. 어떤 거예요? 그렇지. 사망과 해산. 이건 청문하기에는 겁나지 않았나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청문할 거야? 귀신을 불러와야 돼. 예? 귀신 부르면 나와요, 여러분. 귀신 부르면 온다고, 귀신도.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왜 돌아가셨냐고. 해산은 어떻게 해? 왜 망했냐고 물어봐야 돼. 망한 사람한테. 그래서 얘가 청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청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청문이야. 어? 오케이? 이게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야. 됐어요. 이제 진짜 이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죠. 부동산 사장님은 봐봐요. 공정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품위 유지도 하시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랬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잖아. 이게 전부 다 좋은 말이잖아. 품위 유지하시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 자, 그런데 누가 그래야 되죠? 여기 소금까지도. 그럼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지금 보조원으로 일하는 바람에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시장에 널려 있어요. 보조원으로 일했을 때 대표적으로 크게 걸리는 게 뭐냐면 대출이 얼마 있고요. 세입자가 얼마 들어있어요. 2억 3천짜리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향이 남향이어서 진짜 끝내줘요. 막 향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보조원은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 어느 때 열어야 돼?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저 보조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쪽으로 오시죠. 이런 걸 할 수 있어. 커피 드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가서 물건 보여주면서 오피스텔 보여주면서 이 집은 진짜 좋고 뭐 어쩌고 뭐 대출 뭐 그런 것도 없고 응? 주인이 대출 하는데 뭐 승인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 다 걸리는 거요. 2개가 있잖아. 보조원이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했을 때는 과태료야 그래도. 근데 그거 고지하기가 쉽지 않을걸? 입이 안 떨어질걸? 엊그제 상담한 것도 그거야.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과태료로 각오하셔야 돼. 거기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설명. 걸리면 누가 500과래? 설명을 지금 보조원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했죠? 그 뭐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냐면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등록증 대여나 그 다음에 요 보조원 입장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에 가깝게 봐요. 딱 걸리는 게 사실 잘 없어. 근데 세게 걸린 건 확실해.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보통 그때 사장님은 영업정지 사유가 돼. 영업정지 사유. 그래서 우리 근처에서 받은 거면 2달 정도 받더라고. 그런 보조원을 쓰고 있는 보조원이 향이 어떻습니다. 빚이 얼마 있어. 그런 얘기를 한 바람에 사장님이 받는 영업정지가 2달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이 보조원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과태료 정도가 아니야. 심하면 그런 걸 많이 했잖아. 에? 증거 잡기도 쉬워. 시장이 널려 있어요. 보조원으로 일할 생각 접으셔야 돼. 이제. 그리고 복비 받을 일이 있어도 이걸 걸고 넘어지면 복비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제 상담한 그분도 제발 좀 정리하시라고 이제 앞으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물어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이제는 더 큰 일이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래도 보조원을 끊어내지를 못해. 네. 고민만 해. 왜요? 보조원이 일을 잘하거든. 사람들이 보조원 보고 와가지고 그냥 탁 보조원이 진짜 자격증 있는 줄 알아. 옛날에 계약을 몇 건씩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그 보조원이 일 잘한다고 해갖고 막 사람들 끌고 와. 막 또 끌고 와.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또 끌고 와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주니까 거기를 지금 노리는 부동산, 근처 부동산이 많어. 왜? 배가 아프잖아. 저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 지금. 그럼 옆에서 똑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배가 아파 옆에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해? 찔러. 지금 찌를 것 같다는 거야 옆에 부동산이. 각오해야 돼. 근데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 나중에 이 영업을 못할 수도 있어 그 사장님은. 근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 하여간 보조원은 빠져요. 품위를 유지할 의무도 없고 뭐 공정하게 할 의무도 없고 뭐 그렇다는 뜻이야 이게.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왔어요.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한 문제로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이건 비밀 준수 의무는 뭐가 나와? 처벌이 나와. 처벌이. 형사처벌이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인데 이걸 주로 물어봐. 근데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이 처벌할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 못해요. 비밀 누설당한 사람이 아유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 못합니다.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 나라에서 이 죄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요 손님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비밀을 누설당한 손님이 괜찮대. 그러면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게 폭행죄예요. 얻어맞은 사람이 얻어맞고서도 좋다고 막 웃는 거 보셨어요? 많이 보잖아. 얻어맞고서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밑으로 돈 세고 있잖아. 막 이렇게. 아무리 피를 흘려도 돈을 보면 막 웃음이 나오면. 진짜 뭐 재판하는 거 이거 좀 보면 막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목적이 다 돈이에요. 돈 내놓으면 내가 눈 감아 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너무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를. 차 사고를 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당한 사람은 웬 떡이야? 다치거나 그런 게 크게 없는 상황에서 퉁 받았는데 이건 뒤쪽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 이번 기회에 나중에 보면 수리비가 엄청 나와 있잖아. 그래도 그거 따지기가 힘들잖아. 그런 거 들고 가서 또 맡기면 그 맡은 공업사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웬 떡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가시고요. 이번 게 이것도 가시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 돈이 많이 나오잖아. 누수가 발생하잖아. 그 누수가 했으면 그거 뭐 고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도 뭐라 그래? 거실 다, 주방 다. 아는 사람한테 견적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견적 1,500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공사하는 동안 집에서 못 사니까 호텔가 있을 거예요. 호텔비 500 해서 2,000 주세요. 뭐 봤죠 지금?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거 이제 금액이 안 맞아. 여기는 딴 데도 견적을 빼보니까 300에서 500 사이야. 여기는 2,000을 달라는 거야. 그럼 두 사람 말이 안 맞지. 의견이 안 맞지.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재판해야지. 예? 그것만 남은 거요. 그럼 재판하면 길게 가지도 않아 그런 거. 가가지고 판사들이 막 귀찮아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날 거거든. 근데 판사 얼굴을 봐야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쫄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나 그냥 합의 보잖아. 돈 나가도 그냥 아이고 내가 진짜 그리고 끝나.
판사 얼굴 보고 가는 거야, 얼굴 보러. 그러면 합의 조정이 금세 돼요. 판사가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 예? 네,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까? 등. 수공도 비밀 지켜야 돼? 보조원은? 그건 지키래. 보조원. 품위는 유지할 필요는? 그렇지. 개차반같이 살아도 되는데, 비밀은 지키라는 거예요. 등자가 들어가세요. 딴 얘기가 됐지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법에서 등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등자가 들어가 있는 거와 안 들어가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법을 하는 사람 다 알아. 등자가 들어가면 등등등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떤 법을 만들 때, 자, 검사는 요런 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2개만 딱 써. 1번하고 2번. 등자가 없어. 그럼 2개만 수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1번, 2번 등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등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국회의장이었어요. 법을 통과시킬 때 절충한다고. 그냥 등자 넣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검사들이 뭐라 그래? 등자 안에는 다 들어가. 이거 검사 얘기가 맞는 거예요. 등자가 있으면 다 들어가. 등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에이 무슨 등자 가지고 싸우고 지랄이야. 그냥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야. 그건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법을 전공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하고 틀리다고 생각해. 똑같지 않아. 등자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누구도 처벌받아. 보조원도 처벌받고 소공도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뭐 한다고 돼 있어, 지금? 제외라고 돼 있잖아. 뺀다고 돼 있잖아. 뺀다고. 그러면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는 뜻인가요? 네.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어떤 경우에 비밀 누설죄로 처벌 않겠다는 뜻이요? 이 법이 뭐야?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에서 대표적으로 제외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출시됐었어. 아주 대표적인 사례야. 누수 같은 거 있으면 설명해줘야 돼? 안 해도 괜찮아? 해야지. 근데 그걸 설명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은 비밀일까 아닐까? 잘 생각해야 돼.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야. 비밀은 뭐예요? 남한테 알려지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게 다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물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비밀이네. 근데 소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비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중개사의 역할이 뭐야?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역할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비밀이기도 하고 설명사항이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가 이겨? 설명사항이, 설명 의무가 이기는 거야. 그럼 얘기해 줘야 돼. 안 하면 오히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이 법에 따른 경우는 뺀다고 했는데 그게 누수 같은 거, 하자 같은 거예요. 얘기해 줘야지. 그럼 얘기했다고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면 되겠어? 그러면 중개사 일 못해. 그 다음에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탈세. 여러분들이 혹시 손님이 탈세한 사실을 탈세했다고 가서 경찰서에서 일렀어. 우리 손님인데, 아이, 형, 복비도 많이 깎고 막 그래갖고, 영,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세무사 가가지고 이 사람 탈세한 사람 맞다고 일러 바쳤다고.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처벌 받을까? 상장을 받을까? 탈세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안 좋잖아. 근데 여러분 알고 있잖아. 탈세한 거 알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기 일러 바쳤어. 그러면 비밀 누설죄가 돼? 안 돼? 왜 안 돼? 비밀인데. 법에서 그렇게 해서 세금 같은 거 탈세한 거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런 것은 처벌 안 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몰래 일러 바치라고. 그랬다고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예외야 그런 게. 뉴스 보다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갖다 내야 될 거 안 내고 있는 세금이 11조라잖아. 보셨어요 뉴스? 강남만 그런 건 아닌데 딴 지역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독 액수가 크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겠지. 이렇게 내려고 뭐 했는데 조금이면 내겠는데 너무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제 내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안 내버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거둘 수 있으면 거두면 좋잖아요. 근데 거들려는 의지가 약해 보통 일반적으로. 귀찮아. 근데 이제 사실은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징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둘 건 제대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이거 빼고는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기가 막힌 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잖아. 개공을 관두고 나서도 일할 때 알게 된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 말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키라는 말이요?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얘기지. 정말 힘들겠어요, 이거. 비밀 지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나면 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지키라고 하잖아, 죽을 때까지.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 형사처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분만 더 하고 쉴 건데. 하여간 중개사 사장님의 의무 중에서 최고의 의무가 뭐냐? 제일 앞선 의무가 뭐냐? 설명 의무야. 이 설명 의무가 아까 비밀 지키는 의무보다 더 앞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설명은 막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확인 설명을, 이게 설명이에요, 그냥. 누가 해야 되죠? 법적으로 누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소공은 어때? 의무가 있어? 소공은 설명 의무가 없어. 그런데 해줄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법상 설명 의무가 있는 건 누구예요? 누구? 개공이야. 근데 소공은 설명 의무가 없지. 그러나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건 보조원은 설명할 의무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걸리면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이제 지금 당장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자격증을 따왔어. 남편이 자격증 걸었지. 근데 아내는 집안일 하고 그리고 그래갖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남편이 자격증을 땄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남편 자격증 걸고 하는데 남편이 워낙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밥하다가 온 아내가 거들어갖고 이거 모르긴 몰라도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손님이 막 좋아라 그래갖고 손님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아내가 더 많이 해 이제. 아내가 뭐야? 보조원이야. 이제 그런 집이 만약에 계약을 많이 하고 거기서 막 싹쓸이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찔러 100% 찔러내는 거야. 100%. 일을 못하면 찌를 이유가 없지. 예? 오히려 잘 지내지. 일 못하니까. 근데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 조고시 그러면서 가서 훅 찔러.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다. 분위기가 그렇다 지금. 자,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얘기해 주는 거. 대출이 2억 있어요. 언제 설명해야 돼? 계약서 쓰기 전. 중개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포인트야. 요거. 자, 그 다음에 법에서 설명해 주라고 된 게 쫙 있어. 엄청 많아. 끝.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설명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매수인 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설명해야지? 임차인 쪽이죠. 취득 의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살짝. 자, 그런데 가장 핵심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야.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할 때는 거짓말 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야 되고. 얘기만 제대로 했다고 될 게 아니고 얘기할 적에는 근거 자료를 흔들면서 얘기해야 돼. 제시라고. 그래서 5번이 제일 중요한.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다, 59제곱미터다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건재당 설정이 대출이 2억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제3종 일반 뭐 주거지역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된다고.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사실은 뒤에가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장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 저기 등기 권리증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 계약할 때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무슨 등기 권리증 보여주면서 계약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예? 몇 년 전이야? 한 3, 4년 전이야. 그래서 보여줘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 판례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계약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중개해가지고 계약할 일이 가서 있는데 가보니까 등기 권리증 이제 갖고 오라고 해갖고 딱 옆에 놓고 하더라고. 달라졌어. 예? 우리 누가 달라졌어 지금.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고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각을 잘 못 바꾸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뀌기가 쉽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좀 바꾸기가 좀 쉬운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한 50대 중반 됐는데 이제는 등기 권리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더라고. 매매할 때는 필수. 임대차도 원래 필수야. 그런데 등기부나 이거 봐가지고 큰 문제 없을 때는 또 뭐 굳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매매는 필수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 자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할 때 뭘 넣고 계약하냐 이 말이야. 등기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그렇게 잘 이용되진 않아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자, 등기 권리증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대장, 토지 대장만 써놨는데, 건축물 대장도 들어갑니다. 대장, 등기부가 기본이에요. 두 개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세 개는 필수라고 보셔야 돼. 다시 한번, 등기부, 대장, 여러분 이제 주로 건축물 대장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다.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 특히 매매일 때는 특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게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거. 요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 이거 보십니다.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에 공제 증서 복사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공제 증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짜리 보험에 들었냐 그거죠. 그래서 근거 자료에는 공제증서 사본은 들어가지
않고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는 확인 설명서 들어갈까요? 이게 어려워요. 확인 설명서 안 들어갑니다. 아니 확인 설명할 때 확인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 같잖아요. 네?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가 절대 될 수가 없다. 확인 설명서는 그냥 부동산 사장님 쪽에서 그냥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거. 공적 자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근거 서류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일반적인 거 봤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